올해 운세가 내가 나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운세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그냥 이어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룡산에서 신령을 모시고 있는 마경월 제자였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호랑이띠 네. 신년 운세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호랑이띠 어떤 성향이죠? 호랑이띠의 성질을 보면은 좀 강렬하다, 자기만의 어떤 그 포부가 강하다, 또 정치력이나 프리랜서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그러면은 전자에 방송했던 어떤 그 지뚜와의 운세도 있었지만 이 범띠와 또 을사년의 운세가 맞나 이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80세의 무인생들께서 올해 많이 이렇게 운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30대에 관련된 무인생을 보자면 아마 2025년에 접어든다면은 아마 을사년의 운세와 궁합을 본다면 무인생 같은 경우는 합당치가 않다. 그닥 좋은 운세가 아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정신질환이라든가 어떤 가정으로 우리 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뭐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이게 많이 올 수 있는 그 띠 중에 하나가 올해 무인생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접어들어서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살펴줘야 되는데 하늘에서도 운세를 박하게 만들고 땅에서도 운세를 박하게 만들다 보니까 무인생 같은 경우는 많이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무인생이라면은 어떤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네. 어떤 뭐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운세가 와 있는데 나이의 운세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이의 운세, 28이라는 나이의 운세가 나쁜 게 아니라 해운년, 을사년과 만났을 때에 이 무인생의 운세가 좋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생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학업을 준비하시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들은 철저한 공부를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을 교제함에 있어서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4월과 7월을 극도로 피하시라는 게 권하고 싶습니다. 운세가 아주 왕성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실망하는 그런 기운이 가장 강한 운세가 접어들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께서는 미리 방송을 알고 계시다면은 한번 대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인생이 올해 같은 경우는 후반부터 내년까지 운명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80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이 내 생명이 다 됐다 하면 운세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무인생의 어르신들께서 많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20대에 관련된 무인생들께서는 내년에 뭐 사망수다든가 이렇게 아니라 그런 나쁜 운세가 많이 작용을 하니 심사숙고를 하시고 사람을 교제함에 있어서도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직장을 들어가면서도 심사숙고하시고 어떤 공부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나이의 운세가 나쁜 게 아니라 을사년의 운세가 그분들하고는 잘 맞지가 않다. 궁합이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0세에 접어들죠. 병인생이 됩니다. 그럼 병인생 같은 경우는 2024년이 죽도록 싫었을 겁니다. 아마 2024년이 죽도록 싫었을 것이고 2024년이 참 악몽의 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분들께서는 가정에 파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에 파탄이 되지 않았더라도 가정의 불화가 많이 진행되고 또 진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분들은 8월이 넘어서면
2025년 8월이 넘어서면은 병인생들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을사년하고는 그렇게 심한 충이 들어오는 거나 심한 극한 현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진행되고 있던 운세가 그대로 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그닥 어려운 운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을사년에서는 분명히 이분들하고는 합도 있고, 을사년에서는 합도 있고 또 재수도 내려주는 그런 천간에서 하늘에서 재수를 내려주는 운세다 보니까 그닥 아주 박하다 나쁘다. 근데 이게 왕성 기운이 저는 8월이 넘어선 때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병인생들께서는 작년도 힘들었는데 올해까지 힘들어진다면 참 힘들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해보다는 2024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신 남성분들께서는 이제 쓰나미는 지나갔고요. 이제 2025년부터 다시 한번 내가 살 길을 도모하고 취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새 직장이라든가 모든 게 생기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라 하는 운세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 나쁜 운세 아니기 때문에 남성분들께서는 2025년 1월 달부터 한번 기운을 활짝 펴도 되고 지금 동짓달부터도 그 운세가 시작되고 있으니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뜻을 지금부터 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인생, 인생의 52세입니다. 네. 그러면 52세 저분은 갑인생들 같은 경우는 산전, 수전, 공증전, 뭐 인간 풍파전, 또 뭐 괴로움, 가정의 어려움, 모든 걸 다 겪어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갑인생들께서는 올해 운세가 내가 나빴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운세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그냥 이어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분들께서는, 여성분들께서는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남성분들께서는 올해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년을 준비하라는 거는 2025년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2026년을 대비해서 올해 많은 씨앗을 뿌리고 오늘 많은 사람과 교류해서 내 이름 석자, 내 명함이 두루 곳곳에 퍼지게 만드는 게 이분들한테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 투자라든가 어떤 코인 투자라든가 해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갑인생도 을사년하고는 그닥 나쁜 운세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니 갑인생에 관련된 남성분, 여성분들께서는 내년에 한번 화이팅으로 잘 되실 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64세에 관련된 이민생인데요.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노후 대책을 가져야 되고 또 인간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공교롭게도 을사년하고는 잘 융화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소 막힘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직원과 마찰이 많을 것이며 또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정에 마찰이 많을 거예요. 여성분들을 주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잘 돌보시고 내 건강을 잘 돌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실 거는 올해 이민생 여성분들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은 나쁜 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체크해서 병원의 말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건강을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매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이민생에 관련되신 분들께서 올해 부동산을 취득한다, 뭐 판다, 매매를 한다, 이 운세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 작년부터 운세는 와 있기 때문에 쭉 이어질 것인데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거는 그닥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께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 여성분들께서는 이 기회가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운세가 나쁘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을사년이라는 우리 대표적인 을사년이라는 해운년과 운세가 잘 맞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이의 운세나 또 이 기운의 운세를 봤었을 때는 64세 운세도 그닥 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댓글 보면은 부동산 매매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뭐 팔릴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만의 그런 비방법은 없을까요? 좀 잘 팔리는. 가게를 매매를 하든가 집을 매매를 하든가 어떤 문서를 이동하고 이러면은 우리 무속 쪽에서 방송하신 분들은 문서운이 들었다.
이동수가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편안한 곳에 있느냐, 사람 발길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곳에 계시냐, 그런 자리에 있다면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들어와서 불편하다거나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곳에 가게를 매매한다. 그건 어느 누구도 거기 가서 가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거를 운세에 문서의 이동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방으로 팔아본다. 저는 그 비방은 안 통할 거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뭐 장사를 하신 분들은 방문하는 분들이 편해야지 방문을 하는 거고, 또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또 편안함을 느껴야만이 이 가게를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집을 이렇게 꾸며볼까 저렇게 꾸며볼까 할 것인데, 들어가면서 왠지 좀 싸늘하다든가 왠지 기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매매를 하겠다, 어떤 비법으로 매매를 한다, 그건 하나의 홀림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가족 중에 좀 아픈 식구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초에 뭐 하시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 절에서도 하고요. 절에서도 그런 의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액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무인생하고 이민생이라면은 초에 아니면 동지 기점으로 섣달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자기 액맥으로 해서 그 애군을 한번 벗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근데 뭐 갑인생이나 뭐 병인생은 관계가 없겠죠. 무인생과 이 이민생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액을 막아간다. 그 액을 막아가는 거는 우리 토속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농학에서도 있었습니다. 액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액을 막는다. 나쁜 액을 미리 막아간다.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걸 우리 액막이라 합니다. 막아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띠에 관련된 분들은 액막이를 한번 해보심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형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